자, 팟짱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박종호입니다. 제가 또다시 성주에 내려왔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는 우리 성주 군민들의 촛불이 30일째 오늘 타오르게 됐습니다. 정말 긴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제 옆에는 심상정, 요즘에 심크러쉬라고 불리면서 미모가 정말 꽃 피우고 있다. 미모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는 저 서울에 가면 서울에 계시고 성주에 가면 성주에 있고 우리 네. 오마이 팟짱이 네. 곧 성주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디스트, 사드에 대해서는 이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디스트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몇 번째입니까 이거? 오늘 날 매우 덥습니다. 이 폭염에 얼굴이 좀 까매지셨네. 나 저 수염도 못 깎은 거 보이죠? 우리 저 김종대 의원님은 저 출연료를 좀 많이 받으셔야 되겠네요. 거의 고정 출연 같은데.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주요 전략 자산인데 이거. 네, 팟짱에서 막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또 팟짱이 배출한 저희 정치인으로 저희가 밀고 있기 때문에 저 얘기 네. 아니 자꾸 저기 지분을 주장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뽑잖아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 정의당의 전략 자산을 무제한으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오마이 팟짱에서는 정의당의 전략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 당 지지율을 몇 %까지 올려줄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방송 전 세계 전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또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 우리 팟캐스트에 올라오는 오디오 들으시면 정의당이 정말 이렇게 날 더운데 내려와서 힘쓰고 있구나 이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이 빨라지는 게 너무 덥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가 습식 사우나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성주 국민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겠습니까? 지금 너무 덥기 때문에 여기 물도 지금 한번 뿌렸어요. 소방호스로 군청에서 뿌렸는데 성주 국민들의 마음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처음 오신 거죠? 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오시니까 어떠신지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달려오고 싶었죠. 네. 근데 사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안보의 너무나도 큰 과제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안보상의 의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네. 또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주에 와서 우리 사드 반대를 가장 명료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제일 먼저 국회 동의 절차라는 해법을 제시했지만은 여기 와서 우리 국민들 손잡고 우리 입장도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보통 이제 그렇게 내려와서 도장 찍고 또 올라가서 진전이 없고 할 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허탈해하고 또 그래서 또 정치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의도에서 성주는 사드는 이 성주로 내려오는 결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다뤄야 되고 여의도로 이 성주 사드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그동안에 주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야당 간에 이제 3당 간에 특위 구성이 합의가 된 상태인데 정부 여당이 계속 완강하고 그러게요. 또 성주 내 제3부지 이야기도 하셔서 이제는 이제 좀 성주 국민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가 돼야 이 상황을 좀 돌파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 당이 오늘 여기 내려오는 걸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강연회 또 정당 연설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싸우는 우리 성주 국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또 성주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실천에 앞장설 각오를 갖고 내려왔습니다. 오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현수막, 펼침막들이 걸려 있고 정말 각 단체들 저기 보면은 초등학교 동창회부터 시작해서 무슨 어디 빵집 이런 분도 계시고요.
각양각색의 그런 현수막을 보면서 성주 국민들의 투쟁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만나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직접? 뭐 국민들의 의지는 확고한 것 네.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이런 문제들이 특히 우리 박근혜 정부 하에서 대통령께서 최근에 그 성주 내 재산 부지를 언급하신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네. 성주를 고립시켜서 이 사드 문제를 성주로 가두어서 네. 성주 국민들을 뭐 얼르고 또 구호 삶으면서 해결하겠다 하는 의지가 확고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주 국민들께는 대단히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싸움이 좀 길게 갈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정부가 더 강력한 당근과 채찍으로 또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킬 수 있겠다. 맞아요. 또 그러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과정에서 네. 외롭고 고립된 투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근데 네. 이제 이 싸움이 결국은 승리하려면 그런 과정을 다 견디고 이겨낼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 정의당도 또 우리 국민들도 힘을 더 모아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 성주 국민들의 싸움, 성주 국민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백악관 온라인 서명 10만 명 돌파했다는 뉴스 듣고 정말 기쁘더라고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이 의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10만 서명은 늦었지만 어제 아침에 드디어 그 숫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성주는 그러자마자 2차 목표로 17만을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백악관 처명의 최대 서명 숫자가 17만인데 미국 내에서 우리가 1위 서명 청원을 하자. 이것이 또 미국 내에서는 반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명은 10만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그다음에 미국 교포들의 서명은 또 별도로 2차 청원이 추진 중이다. 이것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거 뭐 청원하면 뭐가 달라지냐?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냐면 미국이 놀랍니다. 지금 미국 주요 인사들의 연이은 방한은 분명히 이례적인 사안이고 오늘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 그 청장이 한국을 방문했죠. 예, 국방부보다 언론을 먼저 만나겠다는 겁니다. 한국 국민을 직접 만나겠다는 뜻이기도 한 중요한 메시지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중에 매우 의미 있는 것은 갑자기 이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했는데 성주 국민들 설득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상당히 우리가 보기엔 저건 내정 간섭 아니냐 할 정도의 굉장히 그 군 사령관으로서는 하기 힘든 말들을 그날 몇 마디 했거든요. 그래서 배석했던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대단히 놀랐다는 소감을 전합니다. 무슨 얘기냐?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한국 국민에게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런 만큼 한국 국민들에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이거 역풍이 부는 거 아닌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아니 오늘 김종대 의원님 특히나 더 좀 야성적으로 보이네요. 수염을 일부러 안 깎으신 건가요? 객지로만 돌아다니니 뭐 제가 집에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절이 있습니까? 뭐 돌봐주는 사람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꼭 영상도 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의 야성미 넘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댓글을 보니까 심상정 대표님 너무 예뻐요라는 댓글이 있는데 이분 팬클럽 회원 아니신가요? 심크러쉬?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정의당의 이런 현장 방문 여기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이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그 위협을 막기 위한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좀 나만 믿고 좀 따라와 줘라. 내가 애국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부모님 얘기까지 언급하면서 글쎄요, 뭐 동정표를 겨냥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애국심이 이렇게 많은 내가 결정했으니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대표님 이런 발언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뭐 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 그 이제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의구심을 갖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설명을 통해서 납득시켜야 될 책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설명과 설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주도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좀 요즘 흔한 말로 국민들에게 디스되는 겁니다. 디스.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늘 보면 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어떤 뭐 과거에 우리는 뭐 반민주 세력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그 민주주의에 대한 좀 익숙지 않으시지 않나. 말하자면 민주주의에 좀 적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시냐 이런 이제 걱정이 많이 드는 겁니다. 네, 네. 우리가 정의당은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되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구체적인 미국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미국 사드는 미국의 무기고 또 미국의 포대가 배치되는 것이고 네. 당연히 또 미국이 실제 운영하는 것이에요. 네. 그 당사자국에서 이거는 MD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총리나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네. 그것을 부정할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그건 사실이 아니다 대북 억지력을 위한 거다 이렇게 계속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니라고 예. 그저 강변만 계속하는 그런 총리나 국무총리가 총리나 그 장관이 진짜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그러니까 설명도 안 하고 네. 설명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설득력도 없는데 따라가는 사회는 그것은 민주주의. 독재 국가나 가능한 일이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정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치권에서 사드 문제 얘기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정치권에서 사드 문제. 야당은 겨냥한 것 같은데. 그런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네. 언제 했어요? 오늘 그 청와대 갔다 온 다음에 기자 간담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디스트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분이 사드에 대해 잘 몰라요. 이정현 신임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사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개입을 못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사드에 대해서 정치는 입을 다물어라. 이거는 국민을 보고 입을 다물어라. 국민 닥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막말입니다. 그 사드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과 그 대의 기관이 얘기 안 한다면 누가 얘기합니까? 대통령 혼자 얘기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예 국가를 통째로 가져가십시오. 그냥 혼자. 예. 여긴 누가 뭐래도 주권자인 시민이 안보의 주주이자 고객입니다. 안보의 주인은 주권자인 시민입니다. 정권 안보가 아니라 시민 안보입니다. 시민이 자기의 어떤 그 안정과 생존과 또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말하지 말라 닥치라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당을 운영하신다면 저 뭐 20대 국회가 참으로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도 한 말씀 하시죠. 이정현 대표가 내일 방문하신다는데 제가 그래요? 뭐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 직접 김종대 만나서? 의원님께서 이정현 대표가 잘 모르신다고 하면은 아마 맞는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사드는 잘 모르시고 대통령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잘 모르시는 정치인들은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네. 사드는 됩니다. 네. 저기 성주 오면은 참외 사드세요. 그러니까 사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원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다 사드라 그러는데 성주만 오면은 사드래. 그러니까 성주 사람들은 사드라는 발음을 못 하시더라고. 그거 희한하대. 중국 특유의 여긴 쌀이 아니라 살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사드가 사드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에 사드세요. 예, 이런 의미의 사드죠, 그게. 네.
참에 사드세요. 그런 의미의 사드인데 아니 이것 좀 여쭤볼게요. 김종대 의원이 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 가셨더라고요. 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왠지 그 적지에 혼자 들어가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비장한 얼굴 표정도 좀 보이고 직접 가서 본 느낌 어떠셨습니까? 전당대회. 예, 대접 잘 받았어요. 예, 맨 앞줄에서 뭐 아주 대통령 가까운데 앉혀주시더라고요. 예, 정의당이 역시 그래도 이 정도 대접은 받을 자격이 있구나 하는데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있었고요. 역시 그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극복할 과제를 발견했습니다. 저 애국심이라는 코드, 저것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가. 그날 가장 많이 나온 단어였어요. 결국은 국가와 그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라는 이것이 새누리당의 키워드고 그 당을 유지하는 하나의 어떤 사상적 토대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 번 느껴지던데, 자, 그 애국심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점에서 마침 사드 문제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또 애국심의 코드와 접목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저는 보수의 어떤 한마디 한마디도 다 경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어떤 그 정신 문화, 그 다음에 어떤 사상 속에서 집권당이 그나마 아직은 분열이 되고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피지기의 심정으로 오히려 그런 어떤 그 논리를 다 들었죠. 그래서 안보와 애국심이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뭔가 그 집권 여당이 단단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건 곧 밝혀집니다. 이제 사드 얘기만 더 해도 이것이 얼마나 이제 그 허구적인 안보고 애국심인가. 그러면서 좀 환타스틱한, 말하자면은 고안된, 발명된 애국심인가. 실제 애국과 안보가 과연 그것인가 하는 점이 결국은 마지막에 승부처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때도 그렇고, 아니 왜 나서냐, 외교나 이런 건 정부가 알아서 하는데 안보는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논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매국행위다, 4대 외교다, 뭐 아예 새누리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 의원들은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294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심하다. 진짜 심하죠.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대표님 그런 외교, 안보 이런 코드로 뭐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런 논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뭐 반미 프레임, 종북 프레임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김종인 대표의 생각,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 안보 프레임,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진보적인 세력이 집권을 못하면 어떠나 하는 그런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저는 민주당 그 일부 지도부들께서 지금 이미 뭐 권력 다 잡은 것처럼 김칫국부터 마시고 계시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대로 가면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이 사드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는 일단 집토끼 야당 지지자들의 동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 전략의 걸 중심 전략으로 가져왔던 정당이 가장 앞장서서 실천한 정당이고, 그 자부심이 있는 그런 정당이고, 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드라는 것은 좀 이번에 그 MD 체제로 편입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 저 속된 말로 백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백도가. 그럼 정권 잡아서 뭐 하실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대선 앞두고 제1야당이 또 권력을 잡는 공학적 고려를 하는 것을 뭐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드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나 안이하다. 그러니까 공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나이브하다. 왜냐하면 이 사드 문제는 그냥 뭐 거기 생각이 그런 거냐, 이건 전형적인 안보 프레임에 걸려들면은 집권에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드는 우선 첫째 이 사드 자체가 곧 경제고, 사드는 안보 문제고 경제 민주화로 돌파하겠다? 그게 아니죠.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중국의 의존도라든지 사드로 인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사드가 곧 경제다. 또 사드가 곧 인권이고 기본권이다. 네. 이런 사드 문제가 갖고 있는 포괄적 성격에 대해서 깊이 보지 않고 그래서 그 사드의 위험성에 대해서 오히려 정면에서 제1야당이 갖고 있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공론화하고 네.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훨씬 더 집권에 유리한 그런 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이걸 아주 안이하게 전형적인 안보 프레임이다 이렇게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것이 집권 전략으로도 큰 그 미스냐고 하면 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전형적으로 그 안보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전형적인 안보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네. 있고 제1야당이 힘을 실지 않으니까 성주 국민들과 저희 같은 작은 당이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거의 지금 국민 여론을 더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봐요. 예. 그리고 결국은 전통적인 집권 여당의 안보 프레임을 다 죽은 그런 이제는 껍데기를 벗겨야 할 안보 프레임을 네. 다시 강화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방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좀 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게 말하라며요. 네. 아, 시원합니다. 우리 의원님. 예. 예, 대표님께서 제시한 방향은 저희는 다 민주당에 대해서 공통으로 갖고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거에서 북풍으로 제1야당이 선거에서 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 총선 강정마을 탈북자, 그다음에 대선 NLL 포기 논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북풍의 일련의 공통점은 민주당이 우물쭈물하고 태도를 명확하지 못하자 그 약점을 파고든 여당이 다그치듯이 압박을 해서 이루어진 북풍입니다. 미리 대비하고 차단했더라면 생기지도 않았을 북풍이었어요. 이것은 여당의 공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야당의 방어 실패 또는 역공 실패라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북풍입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혀 북풍이 되지 않았어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96년에 전쟁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판문점에 북한군이 난입하는 사태가 있었고, 그랬는데 여러 그 중요한 안보 현안이 있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안 받고 잘 넘어간 사례도 무수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안보 현안이 보수 여당에 불리했던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야당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우물쭈물하고 등을 보이면은 항상 칼은 등 뒤에서 찔렸지 정면에서 얻어맞은 적 없습니다. 안보가 정쟁이 되고 북풍이 되는 이유는 그게 취약하기 때문이고 우물쭈물하고 피해가고 그다음에 결국은 대안 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게 북풍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이미 북풍에 걸려든 겁니다. 이미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년 대선에서 정말 잘 대처하고 싶으시다면은 우리의 어떤 그 확고한 정체성과 멀리 내다보는 좀 전략적인 안목을 갖고 안보 문제에 정면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그런 적극적 자세라기보다는 회피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게 북풍을 더 유혹한다는 거는 역사의 교훈이라는 거 경험적으로 이미 우리는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당할수록 안전해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제 또 새로운 대표들단도 구성이 되시니까 지금까지 취약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기일전해 가지고 적극성을 보여주시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어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제 사드 문제 이게 계속해서 여론은 사드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지금 이런 외교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중국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난리 났어요. 그리고 뭐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삼계탕집 이런 데도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자, 아까도 간담회 때 이 문제 국회에서 풀어야 된다. 그게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좀 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정현 대표가 뭐 저렇게 나오고 있고 완전히 뭐
새로운 밀월 관계가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청와대와 여당이 한 목소리로 정말 단일 대우로 이정현 대표가 어제 이런 말도 있죠. 대통령에게 맞서는 사람이 어떻게 여당 의원이냐.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거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내일 이정현 대표도 좀 만나시는데 사드 문제 좀 세게 좀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말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네. 뭐 여러 가지 오늘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뭐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여소야대 국회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는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네. 야당들이 똑바로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정현 대표한테도 사드 문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예. 중요한 것은 집권 여당이 그래도 야당들의 요구를 최소한이나마 수용할 수 있도록 야당이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은 전부 부메랑처럼 야당에게 올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제1야당이 좀 더 잘해주시고 저희도 뭐 제1야당이 앞장서면은 저희 뭐 얼마든지 힘을 네, 보태겠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지난 국회 때도 그렇고 왜 이런 현안 못 풀어내냐 그러면은 수가 적다. 국회에서는 수가 적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로 어떻게 보면 방패를 쳐왔던 게 야당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여소야대 전국에서 다시 또 그런 면피성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예. 지난 뭐 총선 때부터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뭐 어디가 얀지 어디가 연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게 그 최근 여소야대 국면에 들어서면서 네. 이제 더 좀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민심과 충돌되더라도 밀어붙여 가겠다 이렇게 전열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야당은 충돌을 피해가겠다 우회로만 지금 네.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우선 태세 자체가 뭐 국민들의 기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태세 말씀하셨는데 어떤 마음가짐이나 자세나 기세 이런 것만 봐도 이 사람이 뭐 정말 뭘 할 것 같다, 일을 할 것 같다, 뭐 공격을 잘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야당 특히 제1야당은 그런 느낌이 안 든다는 말이죠. 예, 이제 그래도 새로 전당대회를 하고 네. 리더십이 재구성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야권의 맏형이 더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번에 지도부 교체를 통해 가지고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에 한참 야권의 어떤 정체성을 대표하던 이런 모습으로 빨리 되돌아오기를 우리는 바라고 촉구하고 또 그렇게만 된다면 내년 또 우리 정권 교체에 다 같이 협력해야 될 그런 어떤 파트너로서 기다리고 또 응원할 건 응원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는 아마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야당의 힘을 모으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아니 보다 근본적인 야권의 어떤 책임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하고 또 책임지지 않는다면 야권의 힘을 뭘 근거로 모읍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민주당의 집권 전략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고 뭐 중요한 것은 저희 뭐 정의당은 저희 정의당 할 일을 똑바로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교섭단체만 돼도 이 국면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 저희가 힘이 부족한 데 대해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네. 이 내년 대선까지 이 사드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가 될 거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야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국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부잣집 도련님 몸조심하듯이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내년에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해보고요. 자,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 땀이 안에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셔츠가 다 젖었습니다. 더위가 바뀌자 잡네. 제가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세 번째 내려오고 곧 또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8월 1일 이후에 8월 15일 이후에 싸움이 어떻게 전개돼야 되냐로 주민들이 많은 지금 우려와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이 폭염 속에서 정부의 공세 속에서 이러다 사그라지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룬 성과를 잘 한번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작은 승리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국제화되는 어떤 이슈의 확장력이 이 사드가 제 생각보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괜찮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어떤 그 약간의 분열이나 혼란을 정부가 이렇게 조장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자칫 패배주의로 또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처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성주가 잘 관리되고 있고 작은 승리가 쌓이고 있다는 이런 점들을 잘 인식하고 지금 투쟁이뿐만이 아니라 사드 반대에 대한 어떤 전 국민적인 염원이 지금 시시각각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이 싸움을 끌고 나간다면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좀 낙관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무모한 발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지역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말 일치 단결해서 더 설득하고 더 확장시킨다면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신념화된 그런 좀 활동가들이 많이 나타나셔야 되고 또 투쟁이도 그런 점에서 심기일전하신다면은 8.15 이후에 그 가을 전국에서 정말 해볼 만한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이 좀 선선해질 때쯤에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끝으로 한 말씀 들어야 될 텐데 오늘 촛불 집회 때 뭐 노래하고 이런 건 안 하시죠? 예,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가발 쓰고 노래하고 이렇게 성주 국민들의 투쟁력을 좀 업시키고 갔습니다. 예, 위로를 해 주시고 가셨는데, 자 대표님 끝으로 저희 카메라 보시고요. 심크러쉬 회원분들도 보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제가 오늘 성주 국민들 그 지도자들 만나 보니까 참 그 성주 국민들이 이 사드 배치 투쟁을 매우 지혜롭게 아주 용기 있게 정의롭게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이 성주 군민들은 성주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주가 아니라 제3지역에 배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배치 자체를 재검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부와 또 일부 언론에서 외부 세력, 뭐 종북 세력 운운하면서 성주 군민과 국민들을 갈라놓으려고 했지만 성주 군민들의 지혜롭고 정의로운 투쟁이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주 군민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싸우는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모두 성주 군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정의당이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인 강연회 또 정당 연설회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성주 군민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팟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전폭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더우시죠? 더우시죠? 예. 네. 자, 예. 이렇게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김종대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네요. 네. 땀이 이렇게 젖어서 배어 나올 정도로 사우나에서 저희가 방송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대한민국의 외부 세력은 우리 국민들이 아니죠. 사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사드 싸움이 단지 성주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잠시 방송을 줄였다가요 촛불 집회 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